롤업이 돼서 1대가 됐죠. 이 사장님은 부산에서 석사까지 유학을 하고 한족인데 석사까지 유학을 하고 박사를 하려고 했는데 박사만 졸업하면 이제 교수직이 보장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판사 생활 33년 하시고 그 심양 옆에 번시라는 지방에서 이제 지방법원 법원장까지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뉴스킨을 먼저 알아보시고서 박사를 진학을 안 시키고 거의 반강제 반회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른 거예요. 뉴스킨 하라고. 가서 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만 해도 미쳤다 그러죠. 박사에 이제 끝나면 교수 될 유학 잘하고 있던 딸을 불러서 부녀가 미쳤다고 했어요. 그 어머니마저도. 주변 친척도 다 반대하고. 근데 때마침 중국에서 그런 일도 터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사장님이 또 마감을 못해갖고 2014년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다시 디스트리뷰터로 강등됐습니다. 그걸 제가 실접해서 확인하고서 전화를 하기 전에 온갖 생각이 들었죠. 야, 이 사람한테 계속 할 건지 안 할지 이제 물어야 되는데 솔직히 좀 반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제로가 되니까 그 김에 3년 정도 좀 이제 한국에서만 하자, 편하게. 근데 연락을 했는데 사장님 대리 좀 떨어지셨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 사장님 제가 떨어졌는데 이번 달부터 다시 열심히 하려고요 하는데 미리는 안 가는 거 있죠. 예, 막 GV 잘하던 사람이 뭐 불의에 이렇게 일을 겪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래 열심히 해보세요.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겠는데 반 정도는 이제 그만뒀으면 하는데 한다 보니까 편의자긴 글렀구나. 그래서 이제 믿고 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누적되니까 결국은 깨어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쯤에 루비를 한번 찍고 또 그룹이 안 생겨서 한 몇 년간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걸 또 다시 넘어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룹이 생기기 시작하고 번시에 이렇게 센터도 되고 작년 5월 달에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저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9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제 유튜브로 랠리에서 이제 축하받는 모습이고요. 다이아몬드 한번 찍었지만 이제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 리얼이 살아 있습니다. 중국은 또 그게 되게 엄격해요. 떨어지면 거의 그냥 바로 디스트리뷰터 강등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잘 하고 있고 아버님도 제가 5월달에 찾아갔을 때 정년이 한 6년인가 7년 남아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는데 결국 작년 7월달에 내 제2의 인생을 정년 끝내고 60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 너무 늦는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부터 하자라고 해서 7월달에 이제 그 법관을 집어 던지시고 조기퇴직을 하시고 뉴스킨 하셔서 지금 이제 사업자 되신 상태입니다.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그때 은퇴하시기 전에 법원 가갖고 인증샷 찍은 거예요. 번시시 중급 이민법원.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주변에선 제일 스펙이 높은 분인데 그 법관직을 내던지시니까 또 같은 나이 때 이제 친구들이나 형제라인 사장님들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투잡으로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그래 저분이 저 정도인데 내가 이거를 굳이 붙잡고 있을 게 뭐 있냐. 그래서 공배사장님 밑에 다른 비슷한 나이 그러니까 64년생 그 전후로 한 사장님들이 또 명퇴 러시가 또 벌어졌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마감 못하던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돼서 그것도 생기고 매장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좀 커가고 있고 제가 이거를 2011년에 처음 중국 라인이 터지면서 만들었거든요. 2012년까지 100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안 되니까 한 명씩만 찾읍시다. 10년간 하면은 5만 명이 될 것이다. 근데 중국에서 2014년에 일이 생기고서 이거를 홧김에 확 지워버렸어요. 예, 근데 루미스파가 나오면서 그 팀이 회복되면서 이게 다시 가능하겠구나. 중국을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렸습니다. 좀 늦어졌지만 저는 이거를 계속 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만의 목소리면은 이게 진짜 미친 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징후가 계속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이런 프로모션이 있어요. 30명 정도 그룹을 1년 내에 만들면은 800만 원을 별도로 준다. 100명을 만들면은 4천만 원을 준다. 200명이면 8천만 원이고 300명이면 1억 2천이다. 이런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뭐야 이거 30명도 완전 어렵잖아 생각 들잖아요. 보통은.
그럼 그거를 해낸 사람이 지난 2년간, 지난 홍콩 컨벤션 때 제가 동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425명이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누가 한 명이라도 30명을 1년 내에 만들었으면 그 사람은 1년 내내 강의 다닐걸요, 아마? 근데 그런 사람이 425조가 나왔고요. 물론 빨리 갔다고 다가 아니죠. 빨리 간 만큼 뭔가, 쫀쫀하진 않겠죠? 쫀쫀하고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겠지만, 그 폭발력이, 그런 공식이 먹히는 데가 중국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0명이 누가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화적인 인물로 계속 두고두고 회자될 텐데, 한 명만 나와도 160명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네. 200명은 상상이 안 되죠. 20명 넘게 했다는 거고요. 300명, 400명, 500명까지 있는 거예요. 네. 500명 했던 분은 한 4년 전에는 700명도 했었어요. 그럼 원래 받는 커미션 외에도 2억 정도를 그냥 받아가신 겁니다. 그분이에요, 이분이. 2003년도에 시작해서 첫 12억을 버는 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그 다음에 추가로 48억을 벌려면은 4배 정도 벌려면은 시간도 한 4배 걸려야 될 텐데 24년 걸린 게 아니라 3년 만에 48억을 더 벌었고요. 첫 60억을 버는데 9년이 걸린 거죠. 그럼 다음 60억을 버는데 잘 돼도 한 7, 8년 걸릴 일이 2년 만에 끝나고 120억을 버는데 11년이 걸렸으면은 잘 돼도 한 7, 8년 만에 돼야 될 일이 9개월 만에 추가로 120억 벌게 됩니다. 그것도 벨로시티가 터지기 전에 구보상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얼마 썼어요? 뉴스킨 제품을 1년에 642원 썼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10,000불, 15,000불, 20,000불 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법이 좀 소비자한테는 그 커미션을 못 주게 돼 있어갖고 쉐어링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지만 직급은 벌써 이렇게 벨로시티에 맞춰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세한 거는 해당자분은 아니시면 일단은 그냥 그 바뀌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제 매출 조건이 마감 조건 조금 낮은 대신 이게 낮았었는데 이게 16명이 팀메리트였어요. 15명이 아니고. 근데 이제 8명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구나 8명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슈동 같은 분은 16명인 상태도 그렇게 되는데 이 가로를 뻗어야 될 라인을 다 밑으로 이렇게 한다면 정말 밑으로 엄청나게 두터운 엄청난 그룹이 생기겠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시작해서 바람을 탄 그 시대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회사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방일보라는 기사, 이 신문의 10월 28일 기사인데 여기 나온 게 뭐냐면은 외국계 회사들이 이제 상해에다가 중국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면서 누가 투자했는지 12개 회사를 리스트한 건데 뉴스킨에서 이노베이션 파크 확장 프로젝트에 877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기존의 이노베이션 파크예요. 상해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720억 원 들여서 2014년경에 완공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전체 중국 뉴스킨의 헤드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만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그림으로만 봐도 더 크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지 중국 사람들이 매출이 막 2배 뛰고 사업자가 2배 이상 늘어나고 해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심천 쪽에 이런 식으로 체험관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지금 계속 체험관도 더 열고 있고요. 벨로시티를 시작하면서 선택은 자유가 됐죠. 쉐어링 보너스로 갈바닉 한 대 유통시켜서 2만원 받아서 1인 1답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걸 국제 비즈니스로 빅 비즈니스로 하셔도 됩니다. 코이라는 물고기 같은 물고기인데 작은 데 있으면 한 4, 5cm 정도 큰 데 놔두면 1m 20cm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셔도 되는데 계속 계셔도 되고요. 끝점이 이런 데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기다렸죠. 제가 원숭이이기 때문에 이 서유기를 항상 좀 이렇게 각별히 보는데 손오공이 어땠어요? 처음에 좀 잘 나갔죠. 까불고. 근데 거의 이길 사람이 없었죠. 근데 부처님한테 까불다가 산에 깔려갖고 500년 동안 썩었죠. 이렇게.
이 옷이 다 되게 좋은 옷하고 모자고 이거 다 용왕들한테 뺏은 거예요. 근데 500년 동안 깔려있다 보니까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귀에서도 이끼가 자라고 코에서도 이렇게 뭐가 나오고 그런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이제 10년, 500년 정도 허비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나쁜 때를 벗고 잘할 수 있게 됐다. 저도 10년 기다려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했지만 그게 이제 어려움이었지만 어쨌든 그게 저를 성장시켜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벨로시티를 통해서 저도 조금씩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다닐 때 처음에 돈이 없어갖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타를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없이 한 5년 지나다가 작년에 180도를 통해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기타 정도는 사도 되겠다 다시 사서 이제 다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 GV 저는 정말 탑 GV라고 보면 옛날에 하모니 랠리 때부터 정말 능숙한 아주머니 사업자 40대 이상 되고 이런 분들만 하신 줄 알았는데 저도 어쨌든 그런 지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180도 그 런칭 10월 달에 유튜브에서 어쨌든 탑 GV를 했고요. 저 딴 거보다 이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감회가 또 이렇게 있었고요. 실무 조언은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위로 한 방향입니다. 한국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아래로 향하면은, 그러니까 내 초대자가 있다고 해서 랠리를 안 오고, 아래 초대자가 있는 지방으로 가서 그냥 단독으로 출장을 가시면은 별로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100% 실패했습니다. 뭔가 위에서 모이자고 하면은 일치 단계에서 모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체력이 있어야지 계속 갈 수도 있고, 체력이 좋아서 건강해야지 긍정 에너지가 유지되고, 끈기도 생기고, 예. 내가 좀 상태가 좋아야지 의리도 되고 헌신도 되는 거죠. 실력 갖추셔야 되고요. 예. 프레젠테이션 능력, 데모 능력 이런 거 필요하시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 공영배 사장님과 팀을 짠 것 같이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리더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빨리 팀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빨리 팀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중국어 정도 시간 나실 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3호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바로 중국 가시지 말고요. 103호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으니까 배우시고요. 컨벤션도 다녀오시고요. 랠리는 이제 연 3회, 4회 하니까 오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초대자가 왔을 때 초대자가 불편하지 않게 플러그인 할 수 있도록 미리 오셔서 이제 감을 쌓으시길 바라고 파트너가 생기고 그룹이 좀 생기면은 일가친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일가친이라는 건 생소하실 겁니다. 일가친이 뭐냐면은 중국 뉴스키너 한족들의 연합체예요. 2012년부터 생겼어요. 창립자는 2천만 장자 랭초 사장님,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시죠. 예. 이분께서 이 국가에 퍼진 중국인들 이제 화교라고 하죠. 화교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 모아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한국 일가친에 속하는 거죠. 한국 일가친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거리가 서로 멀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YY라는 그 앱을 통해서 이 스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대만의 어느 티메이트 사장님이 뭐 콜드에 대해서 이 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회자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통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듣는 사람 모두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듣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하고 있고 상해에서 매달 첫째 주 토요일날 1일차 랠리를 하고 있고요. 그 랠리가 끝난 다음에는 LOI 아카데미 같이 그런 또 1일차 그 트레이닝 행사가 있고 그 외에 또 다수의 행사가 있는데 그 파트너분은 여기에 최대한 빨리 이제 정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홍콩 컨벤션 끝나면 보통은 바로 관광하시고 돌아오시고 하는데 일가친끼리는 이렇게 또 별도의 애프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지금 시간 돼 있고 장소가 정해지고 티켓팅 다 컨벤션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랭초 사장님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 마갈성, 패성, 뭐 베니청 사장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 이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우리의 어떤 진짜 가까운 형제 라인인 거죠.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프터 미팅도 다녀오고 여기에 파트너분들이 이제 플러그인을 해야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관련 행사는 청도 랠리 5월 달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제 좀 잠정이니까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요. 오시게 되면 혼자 오지 마시고 리더 사장님과 같이 오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얘기는 이 카카오 스토리 채널 중국 뉴스킹 비즈니스 오시면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최신 정보는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뉴스킨에 이런 중국이라는 어떤 발전 여지가 있어서 좋지 않으세요? 네. 한국에서도 충분히 큰 돈 벌 수 있지만 중국에 가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한정 짓지 마시고 꿈을 더 넓히셔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도 내가 언제 접수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재미있고 희망차게 사업하셨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성장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